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손해평가사 1차 2020년도 A형 상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찬가지로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서서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옳지 않은 것은이죠. 보험계약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네, 맞는 말이고요. 2번,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시지 말으셔야 될 거는 보험계약은 사행성 계약이에요. 일단 뭐 사행성이 사실 나쁘다라고 표현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돈을 주고 받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3번,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납부통지 기간 내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자,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납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경우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험계약은 쌍무유상 계약이다. 자, 이것도 같이 중요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자, 기간에 대한 문제, 숫자 문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의 파산의 선고,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 선고 후 땡땡을 경과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자, 요거는 바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냥 그 효력이 잃는다. 말 그대로 계약이 해지가 된다.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보험자가 파산이 되었을 때는 계약을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죠. 자, 이런 숫자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보험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보험, 초과 보험 이런 내용도 꼭 나오고 있으니까 유의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1번. 일부 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자, 이게 일부 보험의 정의예요.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한다. 그렇다는 뜻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2번.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 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 금액의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자, 초과 보험 그리고 일부 보험 같은 내용들은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이라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어떤 보상할 책임, 보상할 비율을 보험 가액에 대한 비율로 정한다. 이거는 일부 보험뿐만 아니라 초과 보험도 마찬가지로 보험 가액을 비율로 정한다. 라는 내용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3번. 일부 보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진다. 자, 요거는 일단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서로 합의를 본다거나 그런 내용을 넣을 수는 있는데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수 있는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죠. 틀린 내용입니다. 자, 4번 맞은 내용이겠죠. 일부 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험금을 책정을 했는데 보험 가액보다 미달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일부 보험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일부 보험이 되냐, 초과 보험이 되냐 그렇게 결정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고대, 가액에 의하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원칙이고요. 발생한 때와 곳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2차를 공부하실 때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발생한 때와 곳에서 정한 거기에서 나온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 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 있다. 자, 요거 추가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약정이 있어요. 그 약정이라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신품 가액에 의해서 우리는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내용을 넣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신품 가액에 의해 손해액이 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네요. 자, 3번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자, 요거는 2019년도에서도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은 그런 거죠. 만일에 사고가 생겨서 제가 뭐 얻어야 할, 뭐 쉽게 생각해서 월급을 제가 일을 하지 못해서 못 받았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거는 뭐 손해액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우리는 또 재물보험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4번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자,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계약자, 우리 같은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이 부담할 필요가 없겠죠. 자, 보험자가 부담한다 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677조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 또한 2019년도에도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 최고 및 해지 예고 통보를 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요거는 해지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마음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통지를 미리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내용이고요. 2번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자, 이것도 틀린 내용입니다. 앞서 2019년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도 공제를 해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자, 말도 안 되죠? 4번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고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도 공제할 수 있지만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 여기 2번에 있는 내용도 공제가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약간 말을 꼬아서 풀어놓은 문제였네요.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자, 바로 정답이 나왔네요. 자,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노후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 꼭 유의 있게 봐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왜 틀렸는지 봐야겠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 라고 되어 있는데, 권리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야비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간주한다. 자, 간주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정사실입니다. 간주한다라는 것 자체의 말이 굉장히 애매한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용상은 맞는데 간주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3번 손해방지 의무는 보험 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자,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자에게도 마찬가지로 부과되고요. 추가로 수익자가 있겠죠. 실제 수익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더하기해서 뭐 피보험자도 있을 거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손해방지 의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자,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30일입니다. 30일이 아니라 즉시입니다. 즉시 혹은 이제 지체 없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잔존물 대위권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2019년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일부 보험에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 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가 나왔었죠. 일부 보험, 초과 보험은 보험가액에 대한 이제 비율을 정해서 보험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마찬가지 잔존물 대위권도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 이거는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려면 전부가 멸실하여야 된다 라는 내용 같이 봐주시고요.
3번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죠.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그 잔존물을 어떻게 하든 이제 피보험자 혹은 계약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내용을 꼭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이 왜 틀렸는지 볼게요.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 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건 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데이다. 자, 요 기준은 보험 금액을 지급했냐 안 했냐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물건 변동 절차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요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일단은 정답은 요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사실은 그냥 외우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험 개별의 원칙이 아니라 화재보험은 그냥 화재에 대한 통괄적인 그런 원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번, 3번, 4번이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해야겠죠. 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는 화재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건물 수리비에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화재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도 포함이 된다라고 같이 보시면 되고요. 화재 보험 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당연하겠죠. 화재 보험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거니까요. 4번 보험자는 화재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해 생긴 손해에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자, 이거는 손해 방지 의무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내가 화재가 나지 않기 위해서 뭐 스프링클러 설치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증빙이 되고 증명이 됐다 하면은 보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화재보험증권 중요합니다. 자, 이 문제는 늘 나오고 있고요. 정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자, 요거는 말이 애매하죠.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보험계약이 이루어지면 증권이 나가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지만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2번 화재보험증권은 불우식 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자, 불우식 증권의 성질이 아니죠. 3번 보겠습니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가액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험가액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 먼저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건물의 화재보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여기서 보험가액이란 건물의 소재지 그리고 구조와 용도가 화재보험증권에는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화재보험증권에는 보험가액이랑 소재지, 구도, 용도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보험. 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는 정답만 빨리 보도록 할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집합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 모두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자, 요 내용 집합보험이 다 포함되는구나. 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이구나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틀린 내용 한번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2번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 하며 보험 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뭐 총괄보험, 특정보험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집합보험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보험 목적의 일부 또는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미 뭐 집합보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요. 3번도 보시면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자, 제외된 것이 아니죠. 집합보험이란 말 그대로 그때 있었던 수시로 교체되었으나 그때 있었던 물건을 모두 보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 집합보험에서 보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 고지 의무 위반을 하더라도 집합보험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가지 계약의 해지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합보험에 대해서 집합보험은 정말 말 그대로 집합이다 하면서 이제 세부사항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봐야겠죠? 1번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자, 이거는 맞는 내용입니다.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지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청약도 신청을 해야겠죠, 당연히. 자, 2번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자, 요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보험료 지급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보험료가 들어와야 이제 승낙을 할지 안 할지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보험자의 승낙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 없다. 맞는 말이죠. 구면으로 해도 되는 거죠. 4번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의 상당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서에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자, 어쨌든 맞는 내용인데, 자, 요거를 풀어보자면은 어쨌든 이제 최초 보험료, 자, 요게 최초 보험료 내용인 거죠. 첫 보험료, 최초 보험료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승낙을 하기 전에 사고가 생겼다 라고 했을 때 그 청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 라고 또 이 내용을 풀어보면 뭐 고지 의문이라든가 의무 위반이라든가 뭐 중대한 과실로 뭐 계약자가 청약할 때 뭔가 속였다던가 이런 내용이 없다라면은 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책임을 진다. 보험금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어쨌든 돈을 줬는데 사고가 생겼어요. 근데 뭐 큰 잘못이 없다. 그러면은 보험금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길게 써 주셨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2번. 보험료의 지급과는 상관없이 승낙 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된다라는 거.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타인을 위한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타인에 대한 보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옳은 것을 고르니까 틀린 내용부터 찾아볼게요. 1번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는 게 위임을 받지 않아도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게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2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 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자, 서면 위임을 받지 않더라도 구면으로 위임을 받아도 보험자와 계약자를 이제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체결을 시켜 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3번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로 발생하여 생긴 손해배상을 한 때에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보험 대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보험 대위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4번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틀린 거겠죠. 타인을 위해서 보험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 타인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정답은 어쨌든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 하나하나 봐야겠네요. 보험증권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합니다. 자, 기억.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이고요. 일단은 무조건 깔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기억은 맞는 내용이고요. 전 기억이 없는 내용 일단 3번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 증권 작성 비용은 보험자 부담으로 한다. 자, 요거 같은 내용은 보험자 부담이 사실은 아닙니다. 2019년도에서도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요거는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은 보험 계약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입한 보통 저희들이 내는 돈인데 이게 우리가 또 돈 내야 된다 그러면은 빈정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 비용을. 하지만 사실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담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답은 2번이 되는데 디귿 내용도 같이 봐야 되겠죠. 자, 기존에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금을 가름할 수 있다. 자, 그렇겠죠. 어쨌든 보험증권에 기재가 돼야 된다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기획,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벌써 말이 굉장히 어렵죠? 자, 하지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우리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어요. 계약 당시에.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요 내용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2차에서도 나오는 내용 중이긴 한데, 폭풍, 이제 재난 경보가 떨어졌어요. 근데 요 시기 사이에 제가 계약을 한 거죠. 내 사과, 강풍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강풍 뭐 보상 좀 해주세요 했는데, 이때 사실 강풍주의보가 불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 당시에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령하고 있어서 사고 날 게 너무 뻔한데, 요거는 잘못된 것 같다. 이 계약은 무효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거고요. 2번 볼게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무효의 기준은 뭐냐면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거나 이미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무효로 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무효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 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험 수익자가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무효라는 거는. 태풍이 불었는지 몰랐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태풍주의보가 떨어져 있는데 태풍에 의한 뭐 과수원의 손해를 보상해달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너무 손해보는 장사죠.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무효를 할 수 있다라는 보호를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왜 맞는 내용인지 봐야겠죠. 자,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자, 요게 중요합니다. 보험자 쌍방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혹은 계약자죠.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자죠. 이 두 명 다 만일을 몰랐어요. 그때 태풍 부는지 몰랐어. 그래서 우리도 보상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태풍주의보가 있었던 거죠. 그때 그래서 보험자가 이거 그냥 무효로 해야겠어. 근데 피보험자가 야 나도 몰랐는데 너도 몰랐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쩔 수 없지 라고 얘기를 하면 무효로 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까지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겠죠. 사실 이 14번 내용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보셔도 보험계약 당시에 무효에 대한 기준을 14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좋은 문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번부터 시작되는 상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